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김혜림 골포와 무료 급식 봉사단체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불경기에 사랑이 식진 않을지 걱정도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선 여전히 훈훈한 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공원에 모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 가설 무대에서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흥을 더합니다. 청주 오창이 집인 김혜림 골퍼와 팬클럽, 상당구 무료급식 봉사단체가 삼계탕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거 한 그릇 밥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은 배고프지 밥 한 그릇이 얼마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지요. 어느 자식 어느 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김혜림 선수는 2013년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뒤 팬클럽 회원들과 지금까지 4억 2천만 원을 기부하는 선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좀 플레이가 잘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성적으로 또 많은 기부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한 시민의 민원으로 상당공원에서 급식 봉사 컨테이너가 철거된 뒤에도 어르신들은 매주 토요일 공원에서 무료 점심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과 5분 거리의 컨테이너에서 매번 식탁과 의자를 나를 수 없어 땅바닥에 한기가 가시는 다음 달 말까지는 가져다 드실 수 있게 우유와 빵 등 간편식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앉아 계실 데가 없으시니까 잔디밭이나 담벼락에 서서 드세요. 서서 드시는데 거기에 혹시 얼음이 얼거나 춥거나 이렇게 해서 넘어지시면 이렇게 다치시고 이럴까 봐 올해 처음으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불경기로 기부 문화가 주춤하고 있지만 주변에 훈훈한 정을 나누는 선행은 지금도 묵묵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구룡공원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민간공원 조성 대상인 1구역을 제외한 2구역 내 논 3필지로 이로써 구룡공원 면적은 128만 9천여 제곱미터에서 127만 7천여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현재 이 3필지 이외에 12건에 대한 추가 해제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올해 보은과 옥천 금왕교육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들 도서관의 공간 재구성과 리모델링을 위해 88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영동과 증평, 음성교육도서관을, 2022년에는 단양과 진천교육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BRT가 국내 최초로 내년까지 세종시에 도입됩니다. 차량이 멈춤 없이 운행하고 요금도 지하철처럼 미리 내 정시성을 갖도록 한 게 특징인데요. 이에 맞춰 연말까지 국내 최초의 굴절버스 12대를 도입해 운행할 예정입니다. TJB 강진원 기자입니다. 현재 BRT 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은 일반 버스인데다 신호에 걸리면 멈춰야 합니다. 최첨단 도심 간선망인 BRT지만 실제로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에 불과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등 전국 5곳에서 기존 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끌어올린 SBRT를 도입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세종에서 선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RT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신호 처리 시스템. 세종시 BRT의 경우 터널과 고가 등 전용 차로를 달리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에 걸리면 멈춰야 하는데 이때 자동으로 신호를 우선 처리해 BRT가 멈춤 없이 통과하도록 한 겁니다. 세종시 BRT 정류장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전역에 이 같은 전용 정류장이 모두 도입되며 지하철처럼 사전에 요금을 지불한 뒤 승차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신호에 걸리지 않고 승차 요금도 미리 내니 출도착 정시성이 확보되는 건 당연한 일. SBRT의 평균 도심 속도는 35km로 예상됩니다. 냉난방을 갖춘 실내형 정류장도 도입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세종시의 경우 BRT법이 규정한 도로 환경을 갖춘 유일한 곳이어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전용 도로나 첨단 정류장 이런 어떤 고급화된 시설을 도입하면서 좀 빠르고 정확한 시간에 지하철 같이 시민들이 어떤 버스 서비스를 B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에는 국내 최초로 전기 굴절버스가 투입되는데 오는 17일 넉 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12대의 전기 굴절버스가 세종시 BRT 구간에서 실제 운행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네, CJB가 연속 보도한 아이 돌봄 사업의 문제점,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 돌보미를 전국적으로 4,000명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돌보미를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오히려 퇴사자가 많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내 아이 돌보미들은 적은 급여를 첫 번째 문제로 꼽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기수들도 보면 그렇게 일이 많이 않더라고요. 왜 이렇다고 자꾸가 계속 멀리 나이도 있는데 멀리 다니고 자꾸 가까운 데 없다고 그래서 힘들어요. 실제로 도내 가장 많은 돌보미가 활동 중인 A센터의 경우 소속 돌보미의 61%가 월 120시간 이하로 근무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대 1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이 특정 시간대에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학교와 부모 퇴근을 전후한 시간에는 돌보미 활동률이 95%에 육박하지만 그 외 시간의 평균 활동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정 시간 외엔 이용 가정의 수요가 적으니 월급도 적어지는 건데 결국 높은 퇴직률로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수입이 좀 뒤따라야 되는데 시간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 시간에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돌보미 4,000명을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돌보미를 채용하면 할수록 급여는 더 낮아지고 결국 퇴사자는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양적인 확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한테 정말 제대로 된 돌보미를 파견할 수 없고. 열악한 처우란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채용만 늘리는 것.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3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연수동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동생 34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7살 원아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낸 태권도장 관장 41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승합차를 운전하다 타고 있던 7살 A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승합차도 미등록 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6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인 B씨에게 한밭집 운영권을 주겠다며 건설회사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2년간 7,600여만 원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청주와 증평, 괴산, 진천, 음성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도 초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바깥 활동 시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안개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